안녕하십니까. 8월 13일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사면 복권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를 하면 14일 0시를 기준으로 복권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MB정권 시절에 국정원 댓글 조작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실형을 살았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함께 사면 복권됐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 시절 국정농단으로 실형을 살았던 청와대 조윤선, 현기환 전 정무수석, 그리고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권선택 전 대전시장 등도 특별사면 복권 대상자에 포함됐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김경수를 포함한 사면 복권안이 의결되는 시간, 이재명은 대장동 배임과 성남 FC 뇌물 등의 1심 속행 공판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이재명과 김경수 두 사람 모두 머리가 복잡할 것입니다. 다만 이재명은 자나깨나 지금 선거법 위반 그리고 위정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걱정으로 머리가 복잡할 것이고, 반면 김경수는 향후 대권으로 가는 밑그림을 그리느라고 머리가 복잡할 것입니다. 이번 사면 복권은 김경수 전 지사의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야권 잠룡으로 인식되고 있는 김경수는 이번 복권으로 2027년 대선 출마의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선거법 위반 그리고 위정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의 1심 선고와 맞물리면서 이재명 일극 체제인 야권의 대권 판도가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일극 체제를 완성하면서 야권의 유일무이한 대권 주자 자리를 누려온 이재명은 지금 어떤 생각일까요? 김경수 복권설이 나돌던 초반 정승호 의원을 비롯한 친명 핵심 진영에서는 복권에 반대한다는 그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복권 분위기가 무르익자 이재명이 직접 나서서 경쟁자는 많을수록 좋다면서 복권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은 찬성한다는 데 그치지 않고 공개할 수 없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대통령실에 김경수의 복권을 요청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저도 그랬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설마 이재명이 그랬을까 이런 반응을 보였죠. 이재명은 죽어도 그랬을 리가 없다는 주장도 터져나왔습니다. 친문 전병헌 의원 같은 사람은 속아 웃을 확실한 거짓말이다. 가만히나 있지 굳이 거짓말까지 하면서 뒤늦게 나설 필요까지는 없었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재명의 김경수 복권 요청 주장이 거짓말로 들렸기 때문이죠. 역으로 생각하면 이재명이 김경수의 복권에 그만큼 신경을 쓰고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이제 김경수 복권은 현실이 됐습니다. 이재명이나 민주당에서 형식적으로 환영한다는 반응이 나올 것입니다. 대인배스러운 면모, 그리고 김경수는 별거 아니다, 내 상대가 안 된다, 이런 자신감을 드러낼 것입니다. 민주당을 장악한 지금의 이재명에게는 김경수가 상대가 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얕보지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 경쟁 구도에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김경수가 복권 소식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연말께 귀국하겠다는 것도 이재명의 신상에 변화가 없는 지금은 귀국해봐야 마땅하게 할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시간이 해결할 문제인 것이죠. 어쨌건 간에 이재명은 지금까지의 전략에서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김경수 카드는 이제 현실이 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이재명 입장에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다 지금 해놓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총선 공천을 통해서 반대자를 학살 수준으로 몰아냈죠. 그리고 그 이후 당헌 당규 개정을 통해서 당 장악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 결과 전당대회에서 90%를 넘나드는 득표로 당대표 연임을 기정사실화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제 중앙위원회를 열어서 강령 개정안을 채택하고 당헌 개정권을 확정했습니다. 개정 강령 전문에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를 삽입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토론도 없었습니다. 기본사회는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외쳤던 이재명의 대표 브랜드죠. 그런데 정당의 헌법인 강령에 이재명 개인의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구호를 명문화시켜버린 것입니다. 이제 설령 누군가가 이재명의 경쟁자로 나서서 경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이 만든 기본소득 강령을 무시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강령 전문에는 당원 중심 정당을 추구한다는 표현도 곁들였습니다. 이재명이 장악하고 있는 개딸들의 위상을 한 단계 격상시킨 것입니다. 결국 당 강령을 통해서 이재명의 위상을 격상시킨 것이죠. 여기에다 또 공천에 불복할 경우 공직선거 입후보를 10년간 제한시키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경선에 불복해서 탈당하거나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의 제재 조항이었는데 그 제재 범위를
공천 불복으로까지 넓힌 것입니다. 공천에 불복해서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해당 행위성 발언을 하는 경우도 지금 이제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지난 총선 공천 때 비명학살에 대한 반발이 많았었죠. 그래서 이번 내후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예 공천 전반에 대해서 입을 틀어막아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박용진, 윤영찬, 전해철 이 사람들 아직 탈당하지 않고 있죠. 당에 남아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어왔는데 앞으로도 이 사람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길을 아예 원천봉쇄시킨 것입니다. 이쯤 되면 사당화를 넘어서 독재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재명은 지금 이 정도로 당 장악력을 끌어올리면서 대권을 향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상 밖의 변수가 생길 경우에 대비해왔던 것인데 결국은 김경수라는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볼 때는 김경수가 친문 친노 진영의 구심점으로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겹치게 되면 일극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 그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정도죠. 총선에서 소수로 전락한 친문 진영이 김경수 전 지사를 중심으로 재건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주목되는 것은 김경수의 지지율입니다. 아마 수일 내로 김경수가 포함된 여론조사가 발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경수가 예상외로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게 될 경우 이재명은 아마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김경수의 복권을 결정하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술렁이고 있습니다. 반성도 하지 않은 김경수를 사면에 이어서 복권까지 시켜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주장과 함께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한동훈 대표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도 반성은 고사하고 대법원의 판결도 인정하지 않은 김경수를 복권시키는 것은 일반 국민의 상식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이재명은 재판을 통해서 제거될 것인데 굳이 김경수를 복권시켜서 야권 잠룡의 파일을 키워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견에도 공감하지 못할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면 복권은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그리고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실시되는 만큼 존중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왕 복권이 단행된 만큼 더 이상 이 문제로 왈가왈부하지 말고 민생으로 차별화를 보여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